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녀시대의 리더를 열심히 사랑하는 팬으로서 여러분은 이미 그녀에 대해 이 모든 것을 아시나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태연, 그룹 리더로서의 압박에 겪은 수면 장애. 태연은 그룹 리더로서의 엄청난 압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다. 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연은 자고 있을 때 종종 헛소리를 합니다. 혼자 자도 때로는 갑자기 일어나 누군가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녀는 밤중에도 핸드폰을 자주 사용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어느 시점에서 태연은 그룹 리더 자리를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 말이 아니지만 나는 소녀시대의 리더직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멤버 간의 오해와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현재 태연은 신뢰할 수 있는 소녀시대의 리더입니다. 2. 태연의 여성적인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는 비밀. 어릴 때부터 태연은 인형놀이나 여성적인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 로봇 및 특히 모든 것을 머리 위에 쓰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 뚜껑까지요. 3. 태연과 제시카의 깜짝 키스. 태연은 한 번 제시카의 뺨에 입 맞춘 적이 있습니다. 태연과 제시카가 사이가 나쁘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왜 사이가 나쁜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태연 팬이나 제시카 팬들도 이 둘 사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9년간 9명의 멤버를 모두 공평하게 바라봤던 사람만 소녀시대 멤버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태연과 제시카가 사이가 나쁘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4. 밤중의 미스터리, 태연의 이상한 꿈. 어느 날 태연은 집을 나가 엘리베이터로 내려갔다가 급히 다시 돌아왔는데 그 후 그녀는 아무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연의 아버지는 누군가가 문을 열었는지 듣고 급하게 확인하기 위해 나갔는데 그는 딸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보았다. 5. 팬에게 준 사인, 그리고 뜻밖의 위치. 공항에서 팬 한 명이 태연에게 자신의 포스터에 사인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그 팬과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녀시대의 리더가 떠난 후 그 팬은 태연이 그 포스터의 뒷면에 사인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6. 태연의 아동용 패션 비밀. 태연은 신체적으로 작아서 성인용 섹시한 의상을 입기 어렵다. 여러 경우에 아이 리더는 아동용 의류를 입게 됩니다. 7. 태연의 데뷔 후 변화. 태연은 데뷔 초에 비해 많이 변했습니다. 악플 및 성형수술 루머, 백현, EXO, 과의 연애, 제시카의 탈퇴와 관련된 악플로 인해 그녀는 묵묵하고 얘기를 적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팬들은 그녀가 우울증에 걸렸을까 걱정했습니다. 8. 채널 소식, 과태연의 솔직한 고백. 채널 소식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다른 멤버들이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반면 태연은 여유 있을 때 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밖에서 노는 걸 원해요. 외로움을 싫어하지만 혼자 있길 원해요. 이러한 고백의 말로 팬들과 인터넷 사용자들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9. 태연의 조용한 변화. 태연은 데뷔 초에 비해 활기차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무엇인가 잘못된 말을 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화나 있는 듯한 표정 하나만으로도 비판을 받을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태연은 매우 침묵하고 주로 집중하며 시청자를 듣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웃음을 지어 미소만 지어냅니다. 10의 태연의 노래 취향과 놀라운 결과.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태연은 소녀시대의 노래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녀의 취향이 아닌 노래들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1. 레드벨벳과 특별한 우정. 태연은 레드벨벳, 특히 웬디와 슬기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매우 귀여운 자매 사이에 가까운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디와 슬기는 이전에 태연의 개별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자주 케이크를 만들어 자신의 언니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막내 예리도 태연이 레드벨벳을 가장 신경 쓰는 선배라고 공유했습니다. 매번 여동생들이 새로운 노래를 내놓을 때마다 태연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동시에 조언을 제공합니다.
예리는 또한 태연 언니는 정말로 우리를 신경 쓰고 항상 우리를 돌봐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2. 태연의 민감한 본성. 태연은 스스로를 상처받기 쉬운 성향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카메라 앞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나를 걱정스럽게 만들었고 마치 내 자신을 다시 접어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13. 태연의 운전의 즐거움과 고민. 태연은 운전을 좋아하지만 방향을 판단하는 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전주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속도로를 운전하기도 합니다. 14. 태연의 진실, 무대 뒤의 변화. 태연은 CC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무 내내 나는 더욱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게 된다. 예전에는 무대에서 잘 나타내지 못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 쉽게 상처받았죠. 그러나 나는 나의 한계를 알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쓴 것처럼 나는 다음에 더 잘할 거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15. 태연, 솔로 앨범 홍보 중에 수면 부족. 첫 번째 솔로 앨범을 홍보하는 동안 태연은 낯선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전화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6. 머리를 직접 염색. 태연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 결정의 이유를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자신의 머리를 직접 염색했는데 머리를 망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7. 악플러에 대항하는 태연의 결단. 태연은 과격한 안티팬들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훼손 및 이미지 손상을 초래한 사람들을 고소할 결심을 했습니다. 18. 아침인간 태연의 신선한 변화. 태연은 자신을 자취민간으로 소개합니다. 유명인들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태연은 종종 아침에 일어나 뉴스 프로그램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거의 10년 동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동한 후에 현재는 더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19. 아이가트 에이보이 홍보, 태연의 열망. 태연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음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아이가트 에이보이를 홍보할 때이며 그때는 그녀가 매우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태연은 항상 무대 위에서 최고의 순간을 팬과 극진히 함께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